그중에서 지금 이제 명준우 운영형님께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앞서서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그렇다면 갈아타는 걸 어디로 갈아탈까? 국가기관 산업 그리고 더 이제 좋은 거 센 섹터는 이제 바이오. 네, 올 연준으로 보면은 아마 바이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약이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은 2년 주기. 2년 주기로 2 내지 올랐다 내려가요. 2.6년 주기로 바이오 제약입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다 그 시점별로 누가 일부러 상황도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황도 다 그 이유가 다른데 네. 바이오장이 이상하게 2년에서 2년 반 주기로 큰 바이오장들이 와, 계속 오는데요. 그렇구나. 가장 단적으로 2015년도가 이제 최근 2010년대 바이오장의 거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2010년도 한 3월 달부터 거의 한 1년 가까이 바이오장이 크게 오죠. 그때는 이슈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쪽이 우리나라 기업도 이렇게 해외에서 마일스톤 크게 받고 이렇게 큰 수준을 이뤄낼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오니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만 처음에 오르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거의 한 150개 이상의 종목들로 막 확산돼서 순환매 나오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운 제약바이오장이 크게 왔었는데요. 네. 그러고는 그 다음 이제 2017년 딱 한 2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 2017년도 6월 달에는 그때부터 또 이제 8개월에 바이오 대시세가 왔는데 그때는 셀트리온이 끌었죠. 셀트리온이 끈 이유도 그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뭐 허즈마, 램시마, 뭐 트룩시마, 뭐 그리고 램시마 SC까지 이제 4대 품목이 그러니까 2017년부터 실적이 크게 폭증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쓰긴 했는데 주가는 그때 4배가 올라갔는데 실적은 오히려 꺾였어요. 18년도에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18, 19년 어닝 쇼크 나오고 20년 와서야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황당하게도 셀트리온의 거래소 이전 부분이었죠. 거래소 이전 부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그 시가총액 10조 대인 게 한 6, 7개월 오르니까 40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 효과로 다 여타 이제 뭐 제약주 또 바이오주 해갖고 거의 한 8개월 정도 대시세를 냈던 게 2017년도 이제 바이오장이었고요. 그리고 20년도 연초에 이제 또 딱 정확하게 몇 년이죠?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대시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이제 터지고 그러면서 지수는 거의 한 2250에서 1400까지 한 달 동안 수직으로 폭락하는데 거의 한 1800, 1900 무너진 시점부터 이제 바이오주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맞아요. 지수가 이제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거의 한 8, 9월 그때까지 6개월 이상을 이제 대세 상승장 초입부를 바이오 제약주가 거의 주도하는 그런 양상들을 줬던 건데 희한하게도 2년 주기예요. 그러면 2년에서 딱 2년 이제 3개월. 올해가 또 2년 지난 타이밍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2020년 3월에 2년 지난 시점이 지금 이제 2022년 3월인데 이렇게 딱 되니까 희한하게 차트들도 이제 다 바닥 거의 대시세 났던 종목들이 빠지고 하면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막 10분의 1 토막 어떤 종목은 나면서 이제 대바닥 종목별로 이제 치고 종목들이 이제 또 짜임새 있게 어떤 모양을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고요. 진짜 신기하다. 굉장히 신기한 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진짜요? 미국도 지금 뭐 연말 연초해갖고 막 나스닥이고 다우고 막 폭락하면서 다 망가졌거든요. 이게 뭐지? 차트들이 다 망가졌는데 이게 뭐지? 제약 바이오만 딱 지금 자리 잡고선 이미 밀고 올라가는 종목, 밀고 올라가려고 딱 모양 만들어 놓은 종목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신기한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럼 이번에 바이오를 끌고 가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요.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번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이슈가 바이오를 좀 강하게 끌어줄까? 이슈 자체는 그래요. 이슈는 사실 답을 바이든 대통령이 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뭐 취임하면서 뭐 집권 1년 차에도 계속 바이오 있어서 육성하겠다면서 3가지 3대 섹터 가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죠? 암 정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암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알츠하이머, 당뇨 3대 섹터. 그래서 미국 바이오들도 지금 핵심 하드는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바이오젠이라고 있었죠. 알츠하이머 관련해 갖고 네. 굉장히 효능은 없는데 FDA 승인도 해주잖아요.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네. 그걸 이제 막 그쪽 이제 3대 섹터인 암,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뇨 이런 쪽들을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미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쪽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그쪽이 굉장히 신약이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지금 뭐 확진자가 오늘도 뭐 많다고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재료잖아요. 2년 전에 이미 다 썼던 됐고. 그런 네. 카드니까 만약에 또 올 연중에도 뭐 코로나 뭐 이후에 새로운 어떤 뭐 질병의 팬데믹이 온다면 그게 안 돼요.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는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섹터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당뇨 3대 그 신약 그쪽이 상당히 중심 종목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고요. 이제 또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종목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바이오의 대표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셀트리온을 좀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근래 지금 본다면은 셀트리온 시세도 그동안은 불과 한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락이 생각나세요? 상승이 생각나세요? 1, 2년 전이요. 1, 2년 전 얘기고 한두 달 전. 한두 달 전 셀트리온 네, 하락이요. 그렇죠. 셀트는 네. 뭐 반등 좀 나오면 또 빠지고 맞아요. 반등 좀 나오면 또 빠지고 예. 하락의 셀트리온인데 최근에는 이번 주 어제인가요? 주말 넘으면서도 별 대단한 이슈도 아니에요. 뭐 이게 뭐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거죠. 옛날 그 분식회계 이슈. 네. 저는 그 옛날에 다 해소됐는 줄 알았더니 판결은 아직 최종 저거는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건 사실 뭐 재료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이유를 주잖아요. 그게 그쵸. 바닥을 쳐서 그런 거거든요. 예, 셀트리온 월간 차트 한번 본다면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뭐 셀트리온 여기서 사신 분들도 사실 뭐 2020년 뭐 연말에든 여기 상투권 뭐 딱 뭐 항상 쌍봉 내지는 헤드앤숄더 보여주는데 거기 사신 분들도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팔았겠죠. 중간 과정에서도. 근데 이게 아까 그 2차 전지, 수소산업, 전기차의 현재 보유자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네. 항상 완전히 바닥까지 빠져야 거기서 이제 힘이 생기고 오르는 힘이 생기고 또 중기적으로 돌아나갈 힘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인데 셀트도 결국 이제 1월 달을 필두로 해갖고 바닥을 치고 나니까 별 대단한 이슈가 없어도 오히려 우호적으로 오르는 힘들이 이렇게 또 강하게 지금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단계가 되겠는데 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제약사들 또 중소형 중견 제약사들 혹은 또 바이오 전문 기업들 있어서도 거의 한 4, 50개 이상 종목들이 아주 야무지게 지금 종목들이 이제 뭔가 출발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들을 주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도 올 뭐 적어도 그래도 6개월 이상 되겠죠. 하나의 트렌드를 강하게 지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뭐 기본적으로는 부정적 이슈가 산재한 그런 틈새 속에서 제약 바이오의 양상들이 세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한미 약품 쪽도 한번 보죠. 한미 약품도 정말 지금 야무지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네. 호재 소식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미 계열들도. 예. 그런데 한미 약품도 지금 보면 아까 그 여기가 2015년도에 이제 대시세 그 네. 시점이고요. 2015, 16. 이때 대시세가 나니까 2017년도 와. 바이오장에서는 낙폭에 대한 상승은 나와도 막 그걸 뚫고 올라가지 못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락 과정들 나오고 2020년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약 바이오 장세에선 별로 안 올랐죠. 그때 웬만한 뭐 바이오주들 보면 뭐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또 대형 제약사들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별로 안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뭐요? 중장기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선 지금은 굉장히 야무지게 힘을 응축하고선 뭔가 사이클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의외로 이런 종목들이 올 연중 또 제약바이오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월간 차트에 이런 시세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 있어서는 이슈가 무엇이 될까? 네. 그럼 크게 셋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약바이오의 시세 사이클 구간 뭐 6 내지 8개월, 10개월의 대시 사이클들을 보면은 어떤 시점에는 이런 뭐 기술 수출 계약 마일스톤 해갖고 어떤 특정 회사 중심으로 뭔가 네. 뻥뻥 재료가 터지고 긍정적인 유수가 터져서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황당하게 뭐 셀트리온의 저 뭐 거래소 이전 이런 상당히 부회적인 그런 이슈를 갖고도 제약바이오 대시세 구간들이 나타나는 시점들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이런 직전 코로나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있기 상승할 때문에 때 워낙에 잘 상승하고 그쵸. 빠질 때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어떤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폭발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바이오 예. 쪽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플러스 알파 뭐 펜다민 네 가지 그 중에 어떤 재료화는 되겠지만 네. 현재 강하게 또 뭔가 사이클들을 6개월, 8개월 이상의 사이클들을 막 준비하고 시작하는 구간들이다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정말 2년 만에, 2년 반 만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더 꿈틀거리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우리 올해 증시에서는 바이오 제약의 다시 한번 이 대시세 사이클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 보니까 바이오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섹터입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 자, 이제는 실적 좋은 바이오주는 올라가겠네요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에 좀 강하게 움직이고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섹터다라는 이야기들도 저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좀 공부를 좀 잘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근데 좋지 그거는 않을까.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모든 전기차, 종목이? 2차 전지도 그렇긴 마찬가지고 하죠. 뭐 게임, 뭐 엔터테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IT, 소부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는 6개월, 8개월 동안에 5배, 10배 가는 종목들 막 그냥 수출을 하는데 대세 한번 무너지면은 어떤 섹터든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결국 그 종목이 네. 중장기적인 바닥이 되는 자리까지는 계속 빠지는 금연들이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뭐 다르고 어떤 섹터 다르고 뭐 그런 건 그렇긴 없습니다. 하죠.